보름달리 루하 어서오세요. 저희요. 저희요. 디아블로님 루하 어서오세요. 아냐. 오늘은 나평그 끝낼 거예요. 저번에 반 이상 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이면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어제 너무 늦게 자고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린 거예요. 걱정 마. 그 정도는 안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 끝내는데 11시간이나 걸린다면 나 여태껏 해온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여태껏 해온 게 거진 8시간? 10시간? 될 텐데 반 이상 왔다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들었을 때. 반 이상이니까 그래도 11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졸려서 안 되겠다. 하별이 돌체라떼니 르하 어서오세요. 르하 다시 보기에 11시간이 찍혀있다고요? 어떤 거? 내가 11시간이란 게 있어요? 뭐지? 아하! 나도 몰랐어. 나 어제 11시간이나 했어요? 왜? 얘도 저녁 먹었잖아. 어제 저녁에 제대로 먹는 거 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마크 멀미 방지 그런 거 해놔서 그런가 마크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멀미 안 났어요. 응. 미카만세니를 어서 오세요. 응.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슬슬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토어 지금 플레이. 자, 그럼 오늘은 진짜로 원결을 보고 말게요. 부금 찰까? 그리고 다들 소리 조심! 난 예고해줬어. 로컬 PC에 저장된 데이터와 클라우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동기화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날짜 똑같은데? 왜? 뭐지? 응. 잘못 누르면 뭔가가 날아갈 것만 같아. 위험해. 뭐지? 왜 이러지? 게임 시작. 한번 다시 더 눌러볼게요. (10월 5일) 응, 똑같잖아. 맞잖아. 잠깐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일단 소리 조심. 날아갔다. 그러면 빠르게 돌리기 할 거야. 자, 나왔나? 기존 플레이한 기록 이어서 할게요. 안 날아갔다. 안녕, 세은아. 최대한 평범하게. 여느 때와 같이 인사하려 했는데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인사. 아마 세은이와 이전에 주고받았던 애정을 표시하는 말들이 계속 겹쳐 보여서 그런 것 같다. 안녕, 민우야. 그리고 그건 아마 세은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러나 나를 보고 웃는 세은이의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어색하게 굳었던 내 행동은 다소 부러졌다. 어떻게 알고 왔네? 어디 갔나? 잠깐 고민했었어. 그래도 점심 식사라고 한다면 역시 옥상이지. 얘들 분명 맨 처음에 옥상 문 안 열려있다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옥상으로 오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세은이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와 살짝 안겼다. 밥부터 먹자. 나 배고파. 이제 그냥 대놓고 연애질해요.
원래 들고긴 했는데. 그래, 세연이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볼까? 어차피 세연이도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다가가도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응? 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간 의외로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범하게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글을 쓰는 세연이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읽었던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나날들이 지속되었다. 마침 세연이도 글이 잘 써지는지 하루 종일 앉아서 글만 쓰고 왠지 아쉽긴 하지만 세연이는 이번 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글을 다 쓰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 역시 꿈이 아니야.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마치 소설 속 이야기 같다. 흔한 라이트 노벨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그런데 라이트 노벨이라고 한다면 보통 고백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같은 멘트로 평범한 일상을 날려버리고 어째선지 등장인물들은 다들 멋지게 성장해 비중 없던 캐릭터들끼리 사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당히 끝내버리겠지만 그건 명백하게 현실이다.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세연아? 너 청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어때?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매일같이 집에 가는 건 일상이라서 놀랄 일은 아닌데 깜짝 놀랐어. 그것도 엄청.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나야 뭐 늘 똑같지. 왜? 넌 뭐 할 거 있어? 나도 할 거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랑 같이 카페 가려고 했거든. 근데 청소를 뭐 이렇게 오래 해? 내 손을 잡아 끄는 세연. 본의 아니게 기다리게 했네. 카페라면 매일 가던 거기로 가게? 잘 알고 있네. 나는 세연이와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로 걸어갔다. 거기 앉아. 카페 왜 가냐며.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세연이와 도착한 곳은 평소에 자주 다니던 카페였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와서 그런가 사람이 좀 많았다. 세연이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했다. 주문은 내가 알아서 했어. 얼음은 적게 담고 샷 추가해서 사이즈는 벤티 사이즈로. 기억하고 있네. 당연히 기억하지. 나는 세연이에게 가볍게 웃어주었다. 세연이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지금부터 글이나 좀 쓰다 집에 가려고. 굳이 카페에서? 카페에서 글 쓰면 뭔가 분위기가 살잖아. 분위기? 왜 그런 거 몰라? 무라카미 하루키도 매일 카페에서 글을 썼다던데? 그래. 근데 그건 그냥 무라카미 하루키가 카페를 했기 때문 아니야? 치, 아니거든. 많은 작가들이 카페에서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에이. 세연이는 노트를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적당히 책만 보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했다. 내친 김에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글 쓴다고 바빠 보이는 애를 데리고 오래 있기도 뭐하고 그냥 집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말아야겠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좀 더 가야 하지 않아? 너도 이만 집에 들어가 봐야지. 매번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주니까 뭔가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가는 길인데. 나 때문에 맨날 빙 돌아서 가잖아.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 나에게 손을 살짝 흔들며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는 혼자 걸어가는 세은. 그런 세은이의 뒷모습을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은이가 방향을 바꾸더니 내게 되돌아왔다. 세은아? 민우야, 잠깐만. 왜? 원래는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여기. 내게 노트를 한 권 건네는 세은. 이 노트는 분명 아까 카페에서 쓰던 노트다. 나는 엉겹결에 노트를 받아들고 놀란 눈으로 세은이를 바라봤다. 분명 다 쓰고 나면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전까지는 손도 못 대게 했었는데. 퇴고하는 법은 안 가르쳐줘도 알지? 정말 받아도 돼? 분명 다 쓰고 나면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렇긴 한데 어차피 쓰기도 거의 다 썼고 지금이면 왠지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지금의 내가 왜? 넌 내 남자친구잖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치, 연인 맞지. 답답한 것보단 이게 낫네요. 나는 거기에 놀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사실은 글 쓰다가 막혔거든. 엔딩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게 좋을지 생각해줘. 나보고 네가 쓴 소설을 완성시켜달라고? 읽다가 중간중간 네가 고쳐도 좋으니까 너랑 같이 완성시키고 싶어. 내가 처음으로 쓴 소설. 결국에는 노트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다. 퇴고 한 번 하지 않은 날 것의 글인데 아무렇지 않게 세은이는 내게 노트를 건네줬다. 완벽한 글이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란 글이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읽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나는 펜을 손에 쥔 뒤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득 지난번에 세은이의 글을 읽었던 게 떠올랐다. 그때도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글을 쓴다는 사실이 실감이 별로 안 갔는데 세은이의 글을 읽어보니까 글을 쓴다는 게 확 와닿는다. 이 정도면 재능이 있는 게 분명해. 펜을 놓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글을 쓴다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뒤로 세은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전에 듣기로는 몸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한다.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가끔씩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서 밤늦게는 통화도 잘 못한다고 한다. 갑자기? 이렇게? 왜? 본인 말로는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얼굴을 못 봐서 그런가 괜히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다. 요즘 들어 병원에 자주 입원하네. 세은이는 그 뒤로도 계속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세은이가 쓴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열심히 편집점들을 찾아뒀지만 학교를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분명 얼마 안 가서 나올 거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꽤 오래 걸리네. 그래도 자기 입으로 곧 나온다고 했으니 하염없이 기다려봐야겠지. 뭔가 이상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분명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오래 입원해 있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철저하게 발을 돌렸다. 이상하게도 어디가 아픈지나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세아에게 물어봐도 제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같은 쌀쌀맞은 답변만이 돌아왔다. 정황상 엄청나게 심각한 병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세은이는 엄청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 뒤에서도 병원 생활은 한참 동안 지속되었다.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까지 말이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세은이의 말을 믿었다. 목소리도 활기찼고 무엇보다 자기 입으로는 계속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럼 남자친구한테 괜찮다고 하지 안 괜찮다고 하겠니? 이 답답아!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니 마음속 한구석에서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세은이의 모습과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활기찬 목소리, 어딘가 의구심이 드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에는 나도 모르게 세은이에게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세은이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세은이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내게 병원 위치를 알려주었다. 케이크를 사오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다. 카페에 들러서 케이크를 사고 세은이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인데 몸은 좀 괜찮으려나? 목소리로 밀어보았을 때는 꽤나 활기찬 말투였다. 세은이의 몸 상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나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병실 앞에 서서 옆에 걸린 이름을 살펴보았다. 양세은.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자 세은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는 환한 얼굴로 반겨줬다. 민호야! 그리고 내게 다가와 바짝 안기는 세은. 세은아? 그동안 엄청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평상시에 신경 써서 입던 옷과는 달리 얇은 환자복을 걸치고 있는 세은이의 모습이 적응이 안 되어 순간 당황했지만 나도 세은이를 살짝 끌어안으며 물었다. 몸은 좀 어때? 그게...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망설이는 세은. 나는 세은이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에 세은이를 살짝 살펴봤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100% 거짓말! 영양실조? 무슨 다이어트를 그렇게 빡세게 했길래 영양실조가 와?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도 간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벼워 보이는 몸인데 저기서 살을 더 빼려고 하다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세연. 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지금은 좀 어떤 상태야? 곧 있으면 퇴원할 수 있어?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퇴원은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니까요. 내가 세은이 몸이었으면은 맨날 드레스 입고 다녔대. 아, 그동안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빨리 퇴원해서 만나고 싶었는데 설마 이번 기간이 늘어날 줄이야. 내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기는 세은. 나는 그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내가 알기론 지금 여름방학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이번 주 금요일에 방학시켰어. 여름방학인데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니. 엄청 절망적이야. 침대에 휙 하고 누워버리는 세은.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는 채다. 오랜만에 만난 세은이는 의외로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나는 꽤나 안절부절 못했는데 말이다.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세은이는 병원 생활을 조금 오래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보통 다이어트 하다가 영양실조가 오는 건 간혹 있는 일이라지만 세은이가 과거에 병력이 있었던 탓인지 병원 측에서 입원을 해서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마침 병원이 집이라 가까운 위치라서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 세은이도 혼자서는 심심했다며 나를 반기는 눈치였다. 세아는 내가 병문안을 온다고 하니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뭔가 어감이 이상하지만 같이 있기에는 자기보다 같은 반 친구가 더 좋을 거라나? 나를 째려보면서 뭐라 경고를 하고 가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그냥 무시해버렸다. 애초에 세아가 한껏 흥분해서 말을 더듬기도 했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매일같이 병문안을 다니는 중이다. 어차피 평일에 할 것도 없어서 들렸고 주말은 주말이니까 들렀다. 이유와 어찌됐든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나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앞에 두고? 아니, 매일같이 딸기 케이크만 먹으면 안 질리나 궁금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 매 순간 맛있어. 매일매일 그럼 딸기 케이크를 사온 거야? 먹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일같이 그것만 사오라고 하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딸기 케이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딸기 케이크의 딸기는 나한테 양보해야 돼. 뭐야 그게? 그럼 케이크 빵만 먹으라는 거야? 내 앞에 놓인 케이크를 향해 포크를 뻗는 세연. 포크를 든 채 내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냥 먹어. 고마워. 환자니까 봐주기로 했다. 아니면 반반 나눠 먹을까? 한입 베어문 딸기를 내게 건네는 세연. 새빨간 딸기엔 가느다란 이빨 자국이나 있었다. 괜찮으니까 그냥 너 먹어. 요즘 들어 엄청 자상하네? 거침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세연.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 된단 말이야. 불이라도 붙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병원 생활은 할만해?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방학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마 할만하다는 뜻이겠지. 병실에 너 말고 아무도 없잖아. 외롭거나 그러지는 않아? 네가 자주 와주니까 괜찮아. 그렇긴 해도 계속은 같이 못 있잖아.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그냥 외로울까봐 그러지. 그럼 계속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 나? 오히려 데이트하러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둘밖에 없는 병실이라니. 이 얼마나 바람직한 공간이야. 예? 그게 바람직한 공간이라고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병실이 덥기 때문이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때문이다. 병원이 건전한 장소였어? 병원은 위험한 장소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어떻게 바람직하지? 일단 마저 이어갈게요. 밤이 되고 세은이는 병실에 불을 켜서 밝게 만들었다. 에어컨의 온도를 최하로 내려 병실을 시원하게 하고 침대에 누워 이불 밖에 얼굴만 내놓고 있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저건 인정. 온몸이 녹아버릴 것 같이 따뜻한데 반대로 얼굴은 시원한 이 기분. 최고지. 세은이는 해실해실 웃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도 이제 슬슬 잘 시간이네. 나도 모르게 삐져나온 아픔에 슬슬 집에 가려던 찰나 그냥 옆에서 자도 되는데. 나는 집이 여기 근처라서. 여기 침대가 생각보다 넓거든. 세은이가 일어나려던 내 손목을 붙잡았다. 이리 가까이 올래? 예? 세은이와 나란히 침대에 눕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타인의 무게가 너무나도 낯설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어차피 세아는 오늘 집에서 잘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 세아 걱정이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걱정한 적 없어. 엄청 떨고 있으면서 뭘? 세아한테 혼날까봐 그러지? 세은이가 내 쪽으로 살포시 돌아누우며 말했다. 요즘 밤에 혼자 있으면 자다가 악몽을 꾸지는 않을까 무서워. 나 무서우니까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잠들래. 어? 요즘 많이 힘들어? 아니, 저게 무슨 소리죠? 저거를 왜 병원에선 안 말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떨림이 묻어 있었다. 요즘 들어 헷갈려. 뭐가? 요즘 따라 내가 그냥 나약한 사람 같아서.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고 금방 불안해하고 구제불능인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살아온 걸까 싶어서. 그런 건 오히려 내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같이 특별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난 못났고 별 볼 일 없잖아. 그렇지 않아. 난 특별하지 않아. 세상엔 나 같은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한 소녀에 불과해. 딱히 그냥 평범한 소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외모를 가지고 평범한 소녀? 야, 정말 평범한 소녀를 모르는구나. 글쎄, 나한테 있어서 너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누워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왜? 뭔가 잘못된 거라도 있어?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건 반칙이라고. 세은이가 날 꼭 끌어안았다. 이제 세은이랑 앉는 건 꽤나 익숙한 일이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세은이를 안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얘들 지금 병원에서 뭐 한대요? 너무 좋은데 사라지는 꿈이 되어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 팔에 닿고 있는 세은이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세은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왠지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생활에 지쳐버린 걸까? 세은아, 혹시 꾸고 싶은 꿈 같은 거 있어? 꾸고 싶은 꿈? 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 전에 상상한 게 꿈에서 나오곤 한다고 하더라고. 꾸고 싶은 꿈이라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러지 말고 뭐라도 상상해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이라거나 원하는 걸 마음껏 먹는 꿈이라거나 아무거나 뭐가 됐든 좋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건 너무 소박하잖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내 등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키득거리는 세은. 난 소년이 아닌데. 어쨌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하나만 생각해봐. 그럼 나는 너랑 같이 나가고 싶어. 나가다니? 병실같이 비좁고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서 바다같이 탁 트이고 넓은 곳 있잖아.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아무리 봐도 플래그 같은데. 이불 너머로 들려오는 세은이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나는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했다. 바다라니. 그러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내 말에 가볍게 웃는 세은. 나는 몸을 살짝 움직여서 세은이의 허리를 살짝 끌어안았다. 바다 꼭 같이 가자. 바다 꼭 같이 가고 싶은데. 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은 듯한 느낌. 쓸쓸한 듯한 세연이의 목소리에 머리카락이 쫓겼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뭐가? 퇴원하고 나서 가면 되잖아. 왜 못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뉘앙스로 말했나? 엄청. 아마 졸려서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너 세은이는 분명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세은이의 태도나 말투가 그 반증이었다. 눈을 감고 품에 안겨있는 세은이를 그냥 자게 내버려두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 얘기 분명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네 상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라도 있어?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세은이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세은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나와 창문 사이 어딘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입은 여전히 꾹 다문 채다. 세은이는 내게 뭐라고 말할까? 평소와 똑같이 유치한 말장난을 하려나?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나는 세은이를 더 추궁해도 되는 걸까? 정말 그렇게 궁금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내 말에 세은이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내 가슴팍에 그대로 얼굴을 묻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태어난 듯 말하는 세은이의 웃는 표정에도 나는 괜히 걱정하고 있었다. 거짓말 아니야. 세은이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내게 말했다. 네가 뭘 걱정하고 있는진 알고 있어. 내 심장 때문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가볍게 웃고는 말을 이어나가는 세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네가 병원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전부터 내가 말했잖아. 나 정말 멀쩡하다니까? 정말 죽을 병이었으면 이렇게 장난도 안 쳤겠지. 졸려서 말 좀 느리게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걱정할 줄은 몰랐네. 괜한 걱정을 끼쳤다면 미안해. 대신 퇴원하면 바다는 꼭 같이 가는 걸로 해줄게. 대시시 웃는 세은이의 모습은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알았어. 나는 세은이의 연한 머리를 살포시 긁어올리며 쓰다듬었다. 그대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는 세은. 그새 또 잠든 세은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언제 잠들었었는지 눈을 다시 떴을 땐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으슬으슬 떨려오는 몸. 세은이는 이불을 끌어가 자기 몸에 두르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부스스한 머리칼을 매만지며 벽에 놓인 시계를 쳐다봤다. 창밖은 환했지만 아직 아침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여름이라 해가 일찍 떠서 그런가?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올까? 대충 짐을 챙기고 비틀거리며 병실을 빠져나오자 오빠가 왜 거기서 나와요? 들켰다. 세아가 바로 앞에서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이야. 설마 여기서 잤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잤어. 라고 대답하려다 보니 뭔가 어감이 이상하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째려보는 새야. 둘이 잤네, 잤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분명 경고했죠. 나도 집에서 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뭐예요? 우리 언니가 자고 가라고 하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긴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는 새야. 뭐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별일 없었겠지. 혹시라도 언니한테 뭔가 이상한 짓이라도 했으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안 했어. 농담이에요. 농담치고는 엄청나게 진심을 담아서 말한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둘이 사귄다고 했으니까 둘이서 뭘 하든지 상관 안 해요. 음. 세아는 가볍게 웃으며 병실 문고리를 잡았다. 나는 뒤에서 세아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게 웬만하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이상했는데요? 부금이 안 나오고 있거든. 어제 세은이랑 누워있는데 세은이가 평소랑 많이 다르더라고. 품에 안겨서 좀 칭얼거리고 막 그랬어. 뭐예요, 그게? 지금 염장질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낯선 모습이 아닌가 해서. 병실 문을 조용히 닫는 세아. 그래서 대체 궁금한 게 뭔데요? 세은이 정말 영양실조로 입원한 거 맞아? 영양실조요? 자기 말로는 그렇다는데 맞아? 몰라요. 이번 수속은 부모님이 한 거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혹시 심장 문제는 안 그래도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심장 문제면 그래도 오빠한테는 사실대로 말했겠죠. 그러면 그냥 세은이 말이 맞는 건가? 김준 언니를 어서 오세요. 그럴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설마 거짓말이겠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심장에 관한 얘기는 언니가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뭐 지금껏 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언니가 남한테 심장 얘기를 꺼낸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전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나 친구는 많았는데 언니는 항상 심장병에 대해서 숨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치껏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근데 오빠한테는 숨김없이 다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오빠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두 자매가 한 말에 무게가 가늠이 안 가서 나는 빈속에 겁부터 먹고 있었다. 정말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어, 일단 저장을 해. 저장을 해. 그리고 추궁해 봅시다. 나는 세아를 추궁했다. 세은이가 분명 내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말, 정말 그것 때문인 거지? 사뭇 진지한 어조 때문이었는지 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역시 세아는 뭔가를 알고 있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나 입 무거워. 그걸 본인 입으로 말하니까 뭔가 안 믿기는데요? 제발 믿어줘. 나는 세아의 손목을 잡고 눈을 쳐다봤다. 날 쳐다보는 세아의 눈동자가 살짝씩 떨려왔다. 뭔가 있나 본데요, 정말? 알았어요. 어차피 오빠랑 언니 정도 사이라면 말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응. 대신
언니한테는 내가 말해줬다고 하지 마요. 응. 알았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오빠가 생각한 게 맞아요. 정말 심장 문제가 맞는 거야? 네. 언니는 예전부터 심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이번에 입원한 것도 심장이 갑작스럽게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오빠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은 좀 심하게 아팠다 보니까 오빠가 심각하게 걱정할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심장병 때문에 쓰러졌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니도 오빠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거겠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세아. 언니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아,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저번에 같이 여행 갔을 때 세은이가 말해줬거든. 무슨 열병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세아. 초등학생 때까지는 분명 괜찮았었어요. 저도 그때는 언니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 열병이야? 네. 열병 때문에 심장 판막이 완전 망가져 버렸대요. 참 운도 지지리도 없죠. 그러게. 어릴 때 걸린 열병 때문에 평생을 약을 먹어왔는데 이젠 그걸로도 모자라서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그런 건 몰랐는데? 세아는 한숨을 푹 내쉬며 병원 복도에 놓인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따라 앉았다. 언니가 왜 오빠에게 말 안 하려고 했는지는 이해되죠? 언니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아마 아파하는 모습을 오빠에게까지 보여주기는 싫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걸로 봐서는 언니는 정말... 세아가 풀 죽은 거 처음 봐요. 아무런 말도 없이 바닥을 내려다보는 세아. 한순간에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아니요. 중학교 때부터 빈혈도 자주 오고 종종 쓰러져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반인이랑 비슷하게 생활이 가능했는데 그러고 보니 이전의 세은이는 약을 먹는다는 사실만 빼면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멀쩡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조금씩 안 좋아져서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여기가 심장 관련 질환은 제일 잘 보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영양실조 같은 얘기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은이의 거짓말이었구나. 세은이를 알게 되고 세은이랑 같이 다니면서 세은이가 자신의 아픔을 숨긴다는 느낌을 받은 건 요즘 들어 처음이었다. 얘기를 하면서도 내 눈치를 살피고 간혹 엄청나게 우울한 것 같은 말들도 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 같다. 내가 직접 전해 듣지 못한 비밀이라 해도 괜찮다. 세은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심장이 아파서 수술을 했었다고 했던 세은.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했던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릴 때는 그래도 심실보조 장치만 달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아가 한 말을 정리하자면 이랬다. 세은이가 걸린 병의 이름은 확장성 심근 병증이다.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병으로 심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에 따른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이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심장에 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 생활했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럭저럭 생활해 왔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해놓고 꾸준히 통원 치료를 동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장기 기증자가 나오길 기다리면 된다는 거라 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나온다 한들 그 심장이 세은이에게 적합할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 버렸기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도 입원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나에게 말하기도 무서웠을 거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건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티내지 말아주세요. 그럴수록 언니만 비참해지니까. 알아. 세은이가 저번에 남한테 동정받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했었거든. 알면 됐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면 진짜 미안하네요. 뭐가? 옛날에 언니가 여행 가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필 가자고 한 날이 시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언니가 울먹이면서 가고 싶다고 나랑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계속 칭얼대는 언니 모습이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릴 때도 언니랑 같이 병원 다니느라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와서 또 방해할 거냐고. 아이고. 그때 언니 표정이 진짜... 어땠길래 그래? 세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슬쩍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몰라도 돼요. 안 알려줄 거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진짜 짜증나. 언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같이 여행이나 가는 건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언젠간 기증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심장 기증은 장기 이식 중에서도 매우 드물어요. 기증하면 일단 기증자는 죽는 거니까.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지울 수 없는 상실의 예감. 이건 그 불안한 예감에서 기인한 질문. 설마 심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세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방금 전까지도 어둡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그늘이라도 진 것처럼 어두워져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 하나도 없어? 몰라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수술이나 장치 같은 걸로도 안 된대?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세아. 뭐야, 세아 왔구나.
둘이 아침부터 싸웠어? 왜 이렇게 아침부터 기운이 없는 건데? 힘세고 강한 아침 몰라? 아, 세연아, 그게 그러니까 둘이서 아무 말도 없이 한 침대에서 잤다길래 한마디 했어. 한 침대에서 같이 자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라고 생각 안 해? 세야 나이스!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내과 말고 다른 병원 가기 싫으면 조심하라고 그랬지 뭐. 빨갛게 달아오른 세연이를 보며 가볍게 웃고는 병실로 들어가는 세연. 들어가자마자 병실 문을 닫아버렸다. 분명 오늘은 안 올 거라고 그랬는데... 뺨을 긁적이며 투덜거리는 세연. 넌 왜 벌써 일어났어? 피곤하겠다. 병원 침대에서는 왠지 깊게 잠들기가 어렵더라고. 그래도 어제는 잘 잔 것 같긴 해. 아마 잠자리가 따뜻해서 그랬으려나? 그대로 내게 다가와서 허리를 껴안는 세연. 갑자기 왜 이래? 세아랑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표정이 엄청 안 좋네. 세아가 막 뭐라고 했어? 세연한테 들은 얘기를 세연이에게 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냥 왜 자고 갔냐고 한 소리 들었어. 그치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손 하나 꼼짝 안 했는걸? 그래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뭐야, 너 왜 갑자기 세아 편드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나 집 가서 샤워만 하고 올게. 내가 생각해도 조금은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세은이도 어느 정도는 수긍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세은이는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더니 내게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둘이 별말 안 했지?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병실로 걸어 들어가는 세은.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오늘은 세은이가 태어나는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했다. 그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문안에 갔다. 어차피 방학이기도 했고 세은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으니까. 어쩌면 정말 퇴원까지의 그 며칠 사이에 사고라도 나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세은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사히 퇴원했다. 세은이와의 약속은 점심쯤이었다. 장소는 늘 가던 카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왔기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서 세은이가 쓴 글에 퇴고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멍하니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다. 언제쯤 오려나? 시계바늘은 아직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무슨 옷을 입고 오려나? 매일같이 입던 환자복을 벗을 수 있게 됐으니 아무래도 꽤나 신경 써서 입고 오겠지? 창밖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내리쬐는 여름의 태양 아래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오갔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자켓을 걸쳐 입은 남자도 있었고 모던한 컬러의 블라우스와 슬림한 슬랙스를 입은 여자도 있었다. 손에는 커피와 휴대폰이 들렸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걸까?
꽤나 더운 날씨임에도 정장을 입어야 하다니 엄청 덥겠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의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아름다웠다. 유모차에 타서 해맑게 웃는 아이가. 그 아이를 웃으며 바라보는 어머니가. 그리고 가정을 위해 어딘가에서 땀 흘리고 있을 아버지가. 아름다웠다. 문득 오늘 만날 세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은이는 나를 완전 바꿔놓았다. 세은이와 거리에서 부딪힌 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다. 그렇다. 이전의 내 모습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변해버렸다.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아오던 내 모습. 스스로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 그러던 내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세상에 눈을 뜰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세은이다. 그런 세상을 보여준,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나 다채롭다고 알려준 세은이는 내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불쑥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 걸어왔다. 나는 창에서 눈을 떼고 내 맞은편에 있는 누군가를 쳐다봤다. 맞은편에 앉은 건 세은이가 아닌 세아였다.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언니랑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언니랑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심상치 않은 징조. 심장은 보다 신속히 뛰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나를 내려다보는 세아. 그날 세아와의 대화를 나눈 나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집에 돌아왔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세은이는 퇴원을 한 게 아니라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다. 혹시라도 만나면 서로에게 미련이 남을까봐 그냥 몰래 떠나버렸다고 했다. 그 이후로 세은이는 볼 수 없었다. 보통 저녁에 매일같이 하던 통화도 할 수 없었고, 학교에 가봐도 세은이의 흔적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세은이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부정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세은이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은이와 병원에서 마주한 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그 한마디를 할 수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슬픔이란 감정으로 다 찢어져 버린 추억들. 아무리 기워서 이어붙인다고 해도 그때 우리로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었다. 와.
에반데? 진짜 에반데 이건? 그렇게 세은이가 떠난 지 벌써 시간이 5년도 넘게 지났다. 예? 에? 응야? 5년이요? 갑자기? 1년도 2년도 아니고 5년이요? 하? 가까스로 진학한 대학에서도 수많은 학사 경구들이 날아왔다. 시간이 지나자 아픔도 점점 묻어졌고 세연이를 만나고 싶다는 바램도 색이 바래졌다. 물론 아무리 페인같이 산다고 해도 세연이를 만나기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나은 편이긴 하다. 그래도 타인 간의 접점이란 게 계속 있었으니까. 가끔씩 남들과 웃으며 대화도 했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애들 중에는 여자애들도 종종 있어서 몇 번 연애도 할 수 있었지만 삭막한 회색빛으로 물든 내 마음의 변화는 없었다. 세은이와 만나면서 나눴던 관계나 행동들, 그 모든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으며 그 이상의 것들도 전부 해봤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오랜만에 방 청소를 했다. 방에 쌓인 페트병이나 쓰레기들. 정상인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몰골이다. 방에 쌓인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놨다. 내친 김에 옷장과 침대 밑도 정리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다. 빼곡히 쌓여있는 전공책과 교과서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낯익은 공책. 양세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세 글자에 헝클어졌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홀린 듯이 책상에 앉아서 공책을 천천히 넘겼다. 세은이가 쓴 오밀조밀한 글씨로 쓰여있는 투박한 내 글씨. 글씨들을 보자 모두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픔이 되살아났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베인 것처럼 쓰라렸다. 추억이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세은이의 공책을 넘겼다. 그렇게 결말부에 다다르자 빈 여백밖에 없는 공책.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2개. 하나는 세은이의 번호였고 나머지 하나는 양세하라고 적혀있었다. 무심코 공책에 적힌 2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역시나 세은이의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 나는 그 밑에 적힌 세아의 번호를 찍어 넣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는 세아. 세아는 내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다음에는 대충 근황을 물어봤고 세아는 아직 근처에 살고 있으니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했다. 나는 그러자고 대답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한 곳은 세은이랑 자주 갔었던 카페였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했네요. 5년 지났다며 그대로인데 세아? 오랜만에 만난 세아는 기억 속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다. 아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고 해야 할까나? 아, 안 변했대요.
너는 잘 지냈어? 많이 바빴죠. 근데 목소리는 확실히 변했는데? 수능 끝나면 마냥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졸업 축하해. 늦었지만 고마워요. 세은이는 잘 지내? 나도 모르게 물어봐 버렸다. 약간은 급하게, 조금은 재촉하는 듯한 말투로. 글쎄요. 잘 지내려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내 물음에 꽤나 착잡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세아. 둘이 같이 지내는 거 아니었어? 세은이는 따로 지내? 저 요즘 자취하거든요. 자취 생활은 할만해? 그냥 공부하다가 시간 되면 자고. 손가락을 허공에 빙빙 돌리는 세아. 그렇게 무한반복? 그렇죠 뭐.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나야 뭐. 그냥 적당히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라... 글은 요즘도 써요? 글이라니? 언니한테 같이 쓰던 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꽤 지난 일인데. 당연히 기억하죠. 언니가 집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공책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사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았다. 안 그래도 그 공책에 적힌 번호 보고 연락한 거야.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너는 공부는 좀 어때? 공부요? 공부는 뭐 그냥 공부죠. 엄청 재미없어요. 공부해야 하는 양도 엄청난데 어렵기는 엄청 어렵고. 몰라, 그냥 짜증나요. 세아는 죽는 신용을 해보이며 가볍게 웃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삐져나온 웃음. 천진난만한 세아의 모습을 보고 오래간만에 웃을 수 있었다. 오빠는 누구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잘 모르겠다. 세은이가 그렇게 떠나간 뒤로 내가 누군가와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지금 와서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 거 없어. 왜 안 만들어요? 오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구나. 솔직히 좀 충격이긴 했어. 그래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직접 해줄 줄 알았거든.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세연이랑 헤어지기 전에 네가 와서 말했었잖아. 그날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연이가 아니라 네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이사 가버린다고. 우리 사이는 그냥 여기까지 하자고. 그것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어. 매일같이 병문안 가면서 태어나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해버리니까 갑자기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는 새야. 미안해요. 뭐 어찌됐든
다 지난 일이니까. 그때 세은이가 했던 말대로 직접 만났으면 오히려 미련만 더 진하게 남았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해. 언니가 그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한 문장짜리 질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은이를 추억한 밤들이 욕심이란 걸 깨닫는데 참 많은 날들이 지났기 때문일까? 글쎄, 세은이라면 누굴 만나든 분명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있겠지. 나같이 초라한 남자 말고 더 멋있는 남자 많잖아. 다 지난 일인데 이런 얘기해서 뭐하냐. 세은이 얘기가 나온 김에 세은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오빠는 계속 이 동네에 사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당장의 이사 계획은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고 지낼래요? 그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세은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만 늘어났는데도 정신을 차려보니 해는 어느새 자리를 비웠다. 마치 세은이와 대화를 할 때처럼 시간 개념이 흐릿해졌다. 이 자매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 아, 맞다. 오빠한테 전해줄 게 있었는데. 잠깐 우리 집 좀 들렸다 갈래요? 카페를 나와 세아와 나란히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세아의 자취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세아의 방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방에 놓인 의자에 앉을 때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세아는 내 옆에 앉았다. 우선 오빠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해요. 왜? 뭐가 미안해? 진짜 괜찮으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해도 안 괜찮은 거 알아요. 꽤나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세아. 언니랑 같이 다닐 때부터 한참 동안 옆에서 오빠 지켜보고 있었는데 착해 빠져서는 언니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충격 많이 받았겠죠. 상처받지 않은 척 하겠지만 엄청 울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뭐야, 독심술사야? 알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차피 다 잊었어. 허무할 정도로 쉽게 잊어지더라. 나도 모르게 약간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언니가 언젠가 오빠가 전화하면 보여주라고 했던 게 있어요. 공책에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언젠간 분명 전화할 거라면서요. 와, 예언반대? 뭐라고? 원래는 바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데? 언니가 마지막에 오빠한테 하려고 했단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언니는 점점 집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결국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데? 잠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무런 말도 없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세아. 나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됐어? 이거 찍히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민우야. 어떡해. 나 이거 못하겠어. 아니 왜? 모르겠어. 갑자기 네가 막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하니까 막 어색하고 이걸 언젠가 민우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창피하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도와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어쩌지? 그럼 나 여기다 휴대폰 놓고 나갈 테니까 혼자 말해볼래? 이 인형이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해봐. 아,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이걸 보고 있는 너도 어색하려나? 민우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선 사과부터 할게. 우선 너한테 엉망진창인 이별을 겪게 해서 미안해. 너한테는 고마운 게 참 많아. 너무 고마우면 있잖아. 오히려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내가 소설 쓰는 걸 옆에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민호야. 너 덕분에 퇴고와 첨삭을 반복해서 좀 더 좋은 글이 된 것 같아. 내가 없는 너는 어때? 많이 슬퍼하고 있어? 그게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벌써 다 잊고 지내려나? 전혀 상상이 안 가지만 혹시나 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 나 때문에 네가 힘들게 살고 있을까 봐. 반 애들한테는 그냥 전학 가버렸다고 하면 되고 가족들은 그래도 걱정 안 되는데 나는 네가 너무 걱정되더라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 엄청 귀찮아하면서도 내가 물어보는 건 다 대답해줬잖아. 난 거기서 네 성격이 조금씩 보였어. 너는 엄청 착한 앤데 스스로와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 내가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진 말아줘. 울지도 말고. 그냥 약속 하나만 해줘. 날 기억한다고. 어느 날 내가 멀리 떠나도 그냥 나를 생각해줘. 아주 가끔씩이라도 좋으니까. 벌써 보고 싶어. 너도 내가 이렇게나 보고 싶을까? 민우야, 사실 있잖아. 나 네가 병문안 와서 자고 간 날 분명히 거짓말했어.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나 그때 진짜 울 뻔했잖아. 하마터면 그때 다 말해버릴 뻔했지 뭐야. 나 너무 아프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다시는 너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래도 기뻤어. 그렇게나 나를 필요로 하는 줄은 몰랐거든. 너무 기뻐서 네가 돌아가고 나면 엄청나게 공허해져 버려서 엄청나게 울었다니까. 이런 거 보면 역시 나도 평범한 소녀에 불과하구나 싶어. 민호야, 있잖아. 나한테 너라는 사람은 있잖아. 진짜 무엇보다 특별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전부였어. 그러니까 너에겐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사랑해.
민우야. 광활한 초원을 닮은 푸른 눈동자가 아프게 일그러졌다.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뚝뚝 떨어져 내렸다.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어째서 이런 이별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누구의 잘못이길래 왜 이따위로 끝나야 하는가? 억울한 감정이 모여 분통함을 이뤘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쾅 내리쳤다. 아니, 내리치려고 했다. 팔을 높이 들어 올려서 내리 꽂아야 했다. 하지만 팔을 아래로 내리려니 힘이 빠졌다. 책상에 힘없이 주먹이 그대로 들러붙었다. 세은이를 사랑했지만 그와 동시에 원망했던 지난날의 내가 너무나도 역겨웠다.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직이야. 언니가 오빠에게 전해달라고 한 건 하나 더 있어. 여기. 세아는 내게 편지 하나를 건넨다. 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지를 꺼냈다. 맨 위에 적혀있는 유서라는 단어.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의 떨림을 애써 진정시키며 나는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건 내 유서야. 민우 너한테만 보여주려고 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선 사무적인 말부터 할게. 우리가 쓰던 소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파기하든 숨기든 누구에게 주든 모두에게 공개하든 선택은 너에게 맡길게. 내가 읽어보라고 했던 책의 주인공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지 1년도 안 됐더라. 나는 좀 더 오래전부터 너랑 알고 지낸 것 같은데 말이야.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경험이 오간 시간들이라 그런 걸 거야. 사실 너를 처음 볼 때부터 엄청 관심이 갔어. 왜 그랬냐면 너랑 나는 모든 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엄청 외향적인 소녀랑 엄청 내향적인 소년. 너랑 나랑은 분명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다 다르면서도 그 사이에 똑같은 것도 은근 있었잖아. 책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글 써봤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았지. 어차피 우리는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거야. 뭐 결국 그 친구 사이를 가뿐히 넘어가 버렸지만 특히 관람차에서 키스한 건 엄청나게 두근거렸어. 처음이라서 조금 서툴긴 했지만 진짜로 그래도 두근거렸어.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섭더라. 언젠간 내가 망가져버릴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를 친구 이상으로 만드는 건 아무래도 무섭더라고. 라고는 했지만 난 말이야 널 놓치는 게 제일 무서웠어. 좀 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슬픔을 뿌리는 일 없이 조용히 죽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간혹 하곤 했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 그게 나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몇 번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낸 거야. 그게 살아간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 너를 좋아하게 됐다고 깨달았을 때
그날 처음으로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처음으로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갔어. 고마워. 나는 지금까지 너를 만나기 위해 살아온 걸지도 몰라. 너의 심장을 먹고 싶어. 아니, 이건 너무 개성 없으니까. 죽기 전에 같이 바다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나는 역시 평생 너랑 함께하고 싶어. 세은이의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눈에선 이미 눈물들이 흘러내려 내 뺨을 적시기 시작했다. 눈에서 뺨으로, 뺨에서 바닥으로. 비라도 내리듯 내 주변은 내가 흘린 눈물들로 적셔지고 있었다. 아직도 머릿속에는 그 다채로운 표정을 가진 얼굴이 떠오르는데, 아직도 귓가에는 잔향처럼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세은이가 가진 감촉과 그 달콤한 향기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다. 세은이는 사랑한다는 말로는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 아무리 울어도 닿지 않았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을 전부 전하고 싶었는데, 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시끄러운 매미 울음소리가 보란듯이 귀에 꽂혔다. 티셔츠는 벌써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지 오래다.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 어쩌려고요? 가쁜 숨을 내쉬며 계단을 오르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새야. 괜히 발끈해서 뭐라고 쏘아붙이려다가 그냥 한숨을 내쉬고 계단 올랐다. 언니가 꼭 산중턱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니, 우리 왔어. 나는 나와 세아는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나란히 서서 둘이서 사이좋게 묵념했다.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쓴 소설이 공모전 결승까지 올라갔어. 주인공들의 감정 표현이 엄청 섬세하다더라. 감정에 숨김없이 솔직했던 네가 쓴 글이기 때문이겠지. 네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도 사왔어. 몰랐었는데 딸기는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더라고. 너 딸기 엄청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딸기 왕창 올려서 가져왔어.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좋은 소식 들고 올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세아와 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순간 불어온 시원한 바람에 알 수 없는 레몬 향이 살짝 섞여 불어왔다. 나도 모르게 내가 걸어 내려온 계단을 돌아봤다. 갑자기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실없기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눈을 마주친 다음 짧게 웃었다. 빨리 가요. 더워서 그런가? 뭐든 마시고 싶어요.
그래.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나는 그녀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끝났어요. 이래서 나는 평생 그녀와 함께한다야? 바람 속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목소리, 아련했었던 그 손끝에 흩어지는 새하얀 약속, 하얀색 노트에 쓰여진 이야기,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들, 지워진 추억과 흐르는 눈물, 바람에 날려 흩어져가 내 안에 있어줘요. 언제나 영원토록. 시간 지나 계절들이 다시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소설책 속에 영원토록 새겨지니 나의 맘 그곳에 남아주기를, 남아주기를. 끝났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야. 잠깐만요. 다른 엔딩들도 있나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엔딩인데요. 그래도 제가 본 엔딩이 아마 개발자가 추구하는 엔딩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게 가장 뭔가 봐요. 게임까지 꺼졌네. 이렇게 나는 평생 그녀와 함께한다. 게임 자체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었네요. 분기별로 선택하는 그런 것은 생각보다 적었는데 네. 이사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새드엔딩일 것 같기는 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음. 아쉽다. 해피엔딩이었으면 확실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정말 에? 결국에는 한 명 죽잖아요. 그거 새드 엔딩이잖아. 음. 사실 해피엔딩이라면 그거죠. 심장 이식 제공자가 나타나서 다행히도 세은이한테 그게 맞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재활 훈련하고서 나중에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해피엔딩이었겠지만 그런 엔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어지기는 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고, 사랑한다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연인인 관계까지도 갔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지, 연인이었던 관계가.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민호도 자기가 평생 세은이를 생각하면 그녀와 함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나는 평생 그녀와 함께한다. 는 여기까지. 좋은 작품이었어요. 아, 다시 한번 기제공을 해주신 요 제작자분들 감사합니다.